수달둥둥.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기술 강국 한국이 아날로그 일본을 이기다. 국내 언론도 아닌 세계 금융가에서 신뢰받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제목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4월 30일에 나란히 지원금 예산을 승인을 받았지만 일 처리하는 양상이 현저하게 달랐다며 정보기술 강국 한국이 지원 속도나 행정 효율성 면에서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30일 두 나라 나란히 지원금 예산을 승인받았지만 5월 19일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가구의 80%가, 일본은 19%만이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는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한국은 구축해놓은 중앙집권적인 행정망과 국민식별 시스템이 있어 발빠르게 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식별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려면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 맞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 줄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데다가 기술 중심의 행정망이 온라인과 결합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처리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불쌍한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마이너버 카드라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역할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1억 2,700만 명의 인구 중에 겨우 16%만이 이걸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게다가 일본은 전자산업 IT 강국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날로그식의 서류 작업과 수작업으로 행정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C19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될 수밖에 없던 거죠. 결국 아베 이후 새롭게 총리로 선출된 스가 총리는 일본이 디지털 분야가 낙후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9월 20일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이라는 자조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국이 선진 행정 시스템을 갖는 데 큰 역할을 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사실은 북한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는 바야흐로 1968년 1월 북한은 우리나라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대남 침투를 위해 습격, 파괴, 살상 전문 특수교육을 받은 124군 부대 중 31명을 투입해 일명 121 사태 또는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작전을 실행에 옮기죠.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후에 말씀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임무를 띠고 침투한 31명의 북한 침투조는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군 속도를 보이면서 청와대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되는 곳까지 침투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들을 처음 목격했던 남욱군 서영재의 신고와 행적을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 경찰들과 최규식 종로서장의 활약으로 이들의 암살 임무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 침투조 31명은 대한민국 군경합동수색진에 의해 29명은 사살, 1명은 생포, 1명 도주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아까 이 사건이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31명 중 유일하게 생포되어 살아남은 1명이 김신조라서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김신조는 이후 귀순해서 개신교 목회자로 잘 살고 있다네요. 아무튼 북한 침투조 진압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경 30명 전사에 민간인 희생 8명이라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함께 안보 위기감에 빠지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북한군이 엄청난 속도로 청와대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되는 곳까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맞서기 위해선 지금의 군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군 시스템을 손을 봅니다. 먼저 육군과 해병을 기존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해군과 공군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복무기간을 6개월씩 연장시킵니다. 당시 전역날을 기다리던 말년 병장들에겐 완전 날벼락이었죠. 일반 하사로 강제 진급당해 6개월을 더 복무하고 전역할 수 있었답니다. 당시 병장이었던 분들은 지금도 김신조하면 이를 갈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더해 지금 현역들이 치를 떨게 하는 천리행군이 생깁니다. 천리행군이란 힘들다는 특전사 훈련 중 특전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400km를 일주일에 걷는 훈련으로 실제 전술훈련을 포함하면 약 500에서 600km에 달하는데요.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죠. 그리고 유격훈련이 생기면서 부대마다 5분 대기조가 신설되게 됩니다. 또한 1.11 사태에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열받은 우리 정부는 기존 UN 중심의 국방정책을 자주국방태세로 전환하고 향토 예비군 250만 명의 무장화와 무기 생산 공장의 연내 건설을 발표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비군이 창설됐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육사로는 안되겠다 싶어 육군 3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이에 더해 일반 학교에 교련 과목을 신설시켜 1997년까지 학생들도 군사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간첩을 가려내기 위해 오늘날 디지털 행정에서 일본을 완파하는 데 1등 공신인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제도가 현재 우리나라가 IT 행정 강국이 되는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나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일본을 압도하는 디지털 코리아의 멋진 모습과 주민등록제도가 생긴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